정리를 한다는 거는 필요 없는 거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돈을 한다는 거는 내 옆에 갖다 놓고 예쁘게 머리도 빗어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건 정돈입니다. 정리입니다 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대리부 정리 컨설팅에서 공간 정리를 맡고 있는 현정미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샘이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앉아서 저희 얘기를 나눌까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본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베리굿 정리 컨설팅에서 공간 정리를 맡고 있는 현정미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정리 경력은 12년 정도가 됐는데 올해까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000건에서 한 1200건 정도의 집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네. 요즘 사실 정리 이렇게 한번 컨설팅 받는 비용이 네. 좀 많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집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고객님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답은 이사 비용의 한 70-80% 정도 예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사할 때 몇 명이 오고 뭐 차량이 오고 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정리 컨설팅도 비슷한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정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인건비도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리가 전문화된 직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시고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지만 사인 받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도 사인을 받아왔고, 네. 근데 물론 그거는 그만큼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제도 사인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약간 본부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가 많겠죠. 근데 우선은 주부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대부분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말을 들어주면 먼저 주부분들께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120이네 이러면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어서 정말 식대 부분, 교통비까지 다 고객님한테 다 오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전문가의 영역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좀 비싸다고 느끼시지만 시간이 흐르면 공감을 하셔서 바로 사인을 하실 경우는 전 좀 말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돈이니까 꼭 배우자분과 상의를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이거를 하시라고 권하면서 오늘 하루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날 연락을 주세요 하면 다음날 대부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요. 아마도 저희 영업하시는 분들이 옷장을 설계하고 고객님을 설득을 할 때 어떤 장롱을 원하는지를 물을 게 아니라 고객님이 현재 어떻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고객님의 어려움이 뭔지를 먼저 알면 아마 고객님들이 먼저 다가와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공감을 잘 끌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우선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중간에 대답을 하거나 말을 끊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주부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말을 중간에 할 때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전혀 이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사실은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뭐 이런. 네, 내가 그거를 이해 못할 수는 있으나 맞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이런. 네. 그래서 그냥 딴 건 하실 필요 없고 맞습니다. 아주 맞지요. 물론 맞지요.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할 때 앞에다가 그런 표현들을 하나씩 써줘요. 아주 괜찮지요. 괜찮을까요? 라는 말에 괜찮아요가 아니라 아주 괜찮지요. 정말 괜찮지요. 당연히 괜찮지요. 이런 표현은 공감을 넘어서 지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의견에 지지하는구나. 근데 아닌 거에 지지할 필요는 없어요. 고객님이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본인도 그게 억지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 그건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제가 물건을 팔려고 억지로 감정을 이입했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들으시고 정말 이해 못하시겠으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고객님이 그럴 때는 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전 남자여서 잘 몰랐는데
여자들은 그렇군요.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부인이 그랬나 봐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면 차라리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상대방을 더 이해시키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아, 근데 벌써 초반부터 굉장한 영업 네. 꿀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본부장님을 네. 모셔가지고 네. 사전에 영업사원들한테 네. 수납과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를 네.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네.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수납이란 어떤 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네. 근데 저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물건의 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 같은 것끼리 모아서 그 아이들의 집을 만들어주고 우리 흔한 말로는 전문 용어죠. 끼리끼리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일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장 좋은 수납은 그 집에 맞는 수납인 거예요. 그 집에 어떤 물건이 많은지, 이 집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생활 태도는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수납이 가장 이상적인 수납이고 또 하나는 유지할 수 있는 수납을 하는 거. 사실 일회성으로 예쁜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거를 오래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수납이 가장 이상적인 수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 했을 때 네네. 본부장님께서 정리와 정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거 제가 한 아마 번 더 그랬죠.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건 정돈입니다. 정리입니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사람들이 정리 정돈이면 우리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말 정리 정돈을 잘해요 이렇게 배우셨죠. 맞아요. 그 말의 의미는 저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정리를 한다는 거는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사귀던 남자를 정리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가라고 보낸 거예요. 세이 굿바이를 한 거죠. 이건 정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돈을 한다는 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갖다 놓고 예쁘게 머리도 빗어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정돈을 한 거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인 게 남겨진 물건을 잘 예쁘게 수납하는 게 정돈의 과정이어서 사실은 수납 가구는 정돈할 때 필요한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들도 정리를 잘하세요 이런 표현보다는 고객님한테 정리된 물건을 잘 정돈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세련돼 보이고 뭐 아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정돈을 어떻게 보면 도구를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저희 영업사원들의 역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로 네. 본부장님한테 네. 붙박이장을 설계를 의뢰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제안을 해주실 때 어떤 순서대로 해주시는지 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드레스룸을 짜거나 한샘 직원을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자고 하는 고객님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물론 한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잘 알지만 이 집에 대한 물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훨씬 더 잘 알거든요. 이 옷장이라는 게 한 번 구성을 해놓으면 사실은 다시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여서 처음 할 때 굉장히 한번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다 물어보는 과정을 갔는데 보통 그게 이제 저는 그 집을 방문하니까 다 보면서 가능하지만 그 영업사원들이 해줄 때는 사실 가볼 수는 없으니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서로 그런 관계 형성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30평대의 아파트에 방이 3개시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방에는 아마 작은 붙박이장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은 꼭 아이가 써야 하는 장인가요? 아니면 여분으로 뭐 이불을 넣어놓거나 저희가 계절옷을 보관해도 되는지요? 그럼 이제 고객님 말씀하시겠죠. 우리 아이는 아이가 어려서 거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다 써도 돼요. 또는 그 방은 사춘기 아이여서 걔한테 줘야 돼요. 그 방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 방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옷장에서 이불장도 해결을 해야 되고 부부 옷도 해결을 해야 하니 안 되겠구나. 서랍자라도 있어야겠구나. 고객님 제안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고객님 댁은 서랍이 있으셔야만 이불도 넣고 옷도 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맞아요. 라고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끄덕이덕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나는 고객님들도 네. 붙박이장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대부분 30평대가 제일 네. 많거든요. 네, 네. 그 본부장님께서 좀 제안해 주시는 네. 대표 수납 내부 모듈 같은 게 네.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듈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듈이긴 한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는 고객님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있다면 제가 필요가 없겠죠. 아. 실제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고객님들은 그냥 걸거나 쑤셔봤거나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많은 제안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영업사원분들이 대원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말로는 어려우니까 한번 가볼까요?